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하였고 그 시신이 불에 소각되는 그런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또 2008년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이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해명이랍시고 돌아가신 분이 공무원이신데 빚이 2천만 원 있고 이혼도 했고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월북을 했다라는 식의 변명을 했었는데요. 또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를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라는 등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빚이 2천만 원이 있어서 월북하면 저는 한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유시민 씨는 계몽군주라며 희대의 드립을 쳤습니다. 본인 고모부를 총살시키고 이복형은 암살하고 인민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계몽군주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계몽군주 드립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썰전에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김정은은 참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남한에서는 나쁜 짓 다 해놓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더니 계몽군주라는 소리도 듣고 참 세상 편하게 삽니다. 사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감인가? 우리 해외에 나가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외교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습니다. 저도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문자를 딱 받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부가 나를 외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북한에 있는 어떤 회사와 비즈니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정부가 제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들면서 저를 외면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거나 북한에게 유족에 대한 사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어떤 짓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이었는데요. 2016년도 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IPO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회사에 회계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중국 전역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중국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서버가 중국 통신사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 서버가 실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통신사 방문해서 서버 확인해 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이 해당 중국 통신사와 얘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중국 통신사 방문해서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인들끼리 수닥수닥 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공안이 저를 좀 보자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법에는 외국인이 중국 통신사에 방문하는 게 금지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게 불법이면 애초에 못 가게 하든가 정상적으로 회사와 얘기도 했고 그 통신사와도 협조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다 합의하에 방문해서 확인한 건데 그게 왜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안이 실제로 그 회사에 와서 저를 조사해 갔어요.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중국 회계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게 굉장히 큰일인데 잘못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깐난쟁이였었는데 너 잘못되면 너의 첫째 아들이 대학생 때 너를 만날 수도 있을 거다. 제가 이제 어디 외딴 곳에 감옥에 투옥되고 한 20년 뒤에 널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외교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되게 큰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안이 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반성문을 쓰라는 겁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써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서명하고 사건이 일단락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 일이 지금 있었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그 사람은 모든 국민은 아닌가 봅니다. 저도 그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